녹화하고, 오케이. 화면 공유. 됐어. 컴퓨터 화면 보이시죠? 네,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잠깐. 이게 좀 PPT가 이쪽으로 안 보이고 저쪽에 보이네. 모니터, 서브 모니터 썼더니. 이거 맨날 깔리네. 잠시만요. 이게 왜 여기서 띄우면 이 노트북에 안 뜨고 서브 모니터로 뜨지? 슬라이드 쇼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일단, 이거 나중에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위에 바가 안 없어져요. 됐다. 지금 이 화면이 떠야 되는데, 이 화면을 슬라이드 쇼로 띄우니까 서브 모니터에만 떠요. 지금 이 화면이 보이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음. 저희가 진행하는 게 트래블 쇼라는 여행 박람회인데, 지난번에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어, 이제 한 사람이 앉아갖고 하면 화장실도 못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일단 한 좌석에 1.5명 정도 있으면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좌석에 세 명이면 한 명이 잠깐 들어가 주고 좀 쉬고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좋은데 현장에서 하다 보면 고객을 많이 받으려고 자꾸 책임감을 발휘해서 뭐 예를 들어서 노란 풍선 부스에 참가했던 이민정 팀장은 노란 풍선은 그냥 여행을 부탁해 대리점 한 명이니까 자리가 한 명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걸 다 땡기려고 그러니까 어, 거의 물을 일부러 안 먹는 수준인 거죠. 화장실 안 가려고. 음, 근데 그렇게 무리하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여유롭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참에 여행 지역 상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지금 줌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어갖고 네, 이거 이제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행 지역 상담하면 어디를 많이 가나요? 뭐 어디 가면 좋은가?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비행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면 좋거든요. 네, 비행 시간 많이 물어봐요. 근데 네, 내가 잘 모르는데 물어보면 이제 뭐 어버버거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화면은 네이버에서 비행 시간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지도 화면 조회할 수 있는 게 떠요. 그걸 캡처한 건데 제가 이 PPT를 드렸고 현장에서 제 생각인데 그 A4 클리어 파일 같은 데다가 프린터 놓은 걸 띄워놓고 놔두고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냥 종이로 얘기하고 뭐 상담할 때는 이제 서브 모니터로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궁금하셨던 여행지 어 뭐 대표적으로 지금 궁금한 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상담 역할로 답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골프 만약에 가려고 하면 동남아 쪽 많이 가잖아요. 네, 골프 여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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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어디 다른 데 없을까요? 예. 골프여행 동남아는요, 겨울철에 따뜻해서 많이 가거든요. 네. 실제 동남아 지역의 대부분은 따뜻해서 가는 거니까 우리나라 추운 겨울에 많이 가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봄, 가을로 날씨가 선선해서 우리나라에서 골프 치기 좋으면 네. 해외를 덜 가죠. 그렇죠. 근데 해외를 간다면 어디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우리나라가 날씨가 좋잖아요. 골프 치기. 봄, 가을에. 네.
네. 그 우리랑 날씨가 비슷한 데 가는 거죠. 그죠? 음, 네. 그러면 어쨌든 일본은 가깝고 많이 가요. 일본은 진짜 뭐 한겨울에 남쪽 오키나와 지역도 막 가고 일본은 1년 내내 많이 가요. 그래서 골프 여행의 절반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잘 알면 거의 다 많이 된다. 근데 음, 일본은 저렴해서 가는 데는 아니에요. 물론 일본에 이제 큐슈 지역 이렇게 좀 가깝고 뭐 그런 좀 가까우면서 조금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데 있긴 하지만 일본은 그냥 편하려고 간다. 모든 게 한국 같이 편해요. 그래서 많이 가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 날씨가 비슷하다는 거 여기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니까 위도가 같으면 날씨가 비슷하잖아요. 네. 그죠? 네. 예, 겨울철에는 따뜻한 데를 찾아서 밑으로 가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바로 인천의 앞쪽에 있는 중국의 산둥성 지역이 청도, 위해, 연태 이쪽 지역을 일단 많이 가요. 네. 여기는 저렴해. 그럼 뭐 골프장을 길게 상담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 골프 치는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잘 알긴 해요. 예, 그래서 그냥 중국에 많이 간다. 그러니까 일본은 상시로 많이 가고 그다음에 중국에 많이 간다가 일반적이에요. 물론 동남아도 뭐 여름에도 뭐 가는 데들 갑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치앙마이 같은 경우에 여름에 치앙마이도 가거든요. 가고 네. 좀 따뜻하다 싶으면은 이제 베트남의 달랏 그러니까 음, 지대가 한 뭐 400m, 500m, 그러니까 400m에서 700m 이 정도만 돼도 산 위로 가면 이제 바람이 잘 부니까 좀 시원하다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워도 가는 데로는 일본의 뭐 북해도 지금은 이제 북해도 한참 갈 시즌이죠, 그죠? 예, 북해도 조금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아까 베트남 달랏, 뭐 백두산 골프도 갑니다. 백두산 골프도 가고, 그죠? 네. 그런 좀 사이판은, 괌 사이판은 1년 내내 따뜻한 여행지인데 여름에 가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더워요. 더운데 걔네들은 그늘 들어가면 그래도 시원하다 이런 거고 괌 사이판 같은 경우는 캐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 직접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카트를 몰고 가거든요. 그 카트를 몰고 가면 장점들이 있어요. 장점들로는 내가 이제 가서 그냥 내 골프 실력 개판이라도 캐디 있고 뒤에 팀 있고 눈치 보이는데 그냥 내 속도대로 가고 내가 아, 되게 삽질하고 있으면요. 뒤에 네. 팀이 나를 앞질러서 가요. 그리고 그냥 내가 카트 몰고 가서 막 치니까 많이 걷지 않기 때문에 많이 더울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골프를 치면서 내가 그 필드를 많이 걷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뭐 해당되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내 골프 실력 상관없고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냥 내가 셀프로 가고 무엇보다 캐디가 없으면 캐디비, 캐디 팁 같은 게 안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거꾸로 상대적으로 안 들기 때문에 괜찮은 골프장에 가서 내가 잘 쳐도 그래도 가격대가 괜찮은 거죠. 예, 그 정도로 괌 사이판은 일부러 이제 골프만 치러 가는 이런 수요도 물론 존재하지만 괌 사이판 놀러 갔다가 간 김에 골프 치는 사람들, 뭐 가족 골프도 있고 아까 그리고 캐디가 없으면요 불륜도 좋아해요. 불륜도 공 치다 말고 물고 빨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것도 있고 가족 단위로 가서 뭐 PRC 리조트 같은데 애들 놀고 있어라 엄마 아빠 골프 치고 올게 이것도 되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골고루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뭐 골프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아까 봄 가을에는 우리랑 날씨가 비슷한 위도가 비슷한 곳을 가니까 그 위도 안에서 찾으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인천 공항에서 1시간 10분이면 도착하는 청도, 칭다오, 위해, 연태 여기가 엄청 떼돈을 벌고 있어요. 예. 네. 이런 거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럼 이렇게, 시원한 데는 지대가 높은 데 위주로 찾는 거죠. 지대가 높은 데. 음, 인도네시아 쪽에도 지대가 높은 데가 또 있어요. 뭐 그다음 베트남은 달랏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앙마이 이런 데들. 물론 지대가 높다 해서 여름에 가면 아주 시원하고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러나 아무래도 좀 바람이 더 잘 선선한 바람이 좀 분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자, 골프는 뭐 일단 기본 간지는 이렇고요. 요즘은 뭐 멀리도 갑니다. 여기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도 뭐 골프 치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몽골도 골프 상품 만들기 시작하고요. 네. 자, 뭐 또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시죠. 그럼 이렇게 골프에 대해서 질문을 그날 받으면, 한 요 정도쯤 얘기해 주면 되나요? 한 몇 분 정도?
근데 시간 골프는 생각보다 이런 대형 패키지사 골프를 생각보다 가는 사람이 있고 많이 가진 또 않아요. 많아요. 예, 생각보다. 그러니까 소규모 여행사들의 자체 상품들이나 밴드 상품들 있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많이 가는데 골프 초보들은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열심히 자체 상품을 상담했는데 노란풍선 골프 여행으로 예약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냥 이런 거 가는 거예요. 이건 노란풍선 이런 거는 아주 대대적으로 뭐 상품을 이제 시리즈로 보내니까 그냥 뭐 가격 괜찮고 브랜드 있으니까 모르는 그러니까 골프에 뭐 크게 조예가 깊지 않으면 그냥 요 노란풍선 골프 팔면 돼요. 네. 우리가 직접 골프 파는 것보다 마진은 떨어지지만 그냥 쉽게 상담한다 그러면 이제 노란풍선 골프 팔아도 되고 뭐 하나투어 모드투어로 팔아도 되고 네,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제 그 각 패키지사의 골프 여행 상품들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조금 이렇게 보시면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골프 여행 중에 2인 출발 골프 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특히 남녀 커플, 네. 불륜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친구 단위로 그냥 둘이서만 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부부 이런 경우도 2인 출발 골프 되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웬만한 골프장들 다 2인 출발 골프도 이제 되게 하는 데들이 많아요. 네. 그 정도 보고요. 자, 이제 다시 질문들이 그러니까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 기본적인 여행 상담의 결은이래요. 자, 그 누가 와갖고 요즘 뭐 어디 가면 좋아요? 이러면 이 사람이 뭐 어디 갈지를 안 정한 거잖아요. 이런 고객은 빨리 해치워야 돼. 대부분 빨리 해치워야 돼. 아직 여행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은 혹시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어디 어디 다녀왔다 그러면 그럼 뭐 휴양지나 관광지나 또는 뭐 좀 단거리 가까이 있어서 가는 곳이나 아니면 장거리 뭐 유럽이나 좀 멀리 어디 이렇게 가고 싶은 데가 있으신가요? 이거를 이제 거리와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물어봐야죠. 그죠? 네. 이렇게 물어봐갖고 좀 좁힌 다음에 아 이분이 뭐 아시아권을 간다 그러면 뭐 휴양지다 그럼 휴양지 몇 군데 정도를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하죠. 근데 거기서 어디 갈지를 상담하는 건 우리한테 완전 낭비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이렇게도 해요. 고객님 어디 갈지는 좀 정한 다음에 이게 오셔야지 저희가 상담을 빨리 도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희가 어디 갈지를 상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연락처 남기시면 저희가 일단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저희가 직원이 따로 연락을 드려갖고 상담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정도로 자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자, 이제 이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 여행으로 아까 빵에 누가 올리셨는데 뭐 여행 가는데 뭐 좀 휴양도 하고 뭐 액티비티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완전 이제 오리지널 휴양지들은 우리가 아는 몇 개 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을 많이 내지 않고 가족 여행으로 좀 짧게 갔다 온다. 그럼 거리가 가까운 걸로는 여기 괌사세라고 제가 많이 하는 괌사세, 괌 음. 사이판 세부, 그죠? 괌 얼마나 걸려요? 괌 사이판 4시간, 5시간? 여기 써 있잖아요. 4시간 20분 괌 사이판, 그죠? 네. 이거 뭐야 이거 팔라우 코로로 이건 뭐 잘못됐네. 17시 50분 뭐야 이거? 자, 괌 사이판이 4시간 20분이죠. 그러면 세부 얼마나 걸려요? 세부. 6시간? 다 얼추 그냥 4시간 반 이내에 있어요. 예. 음. 그런 데가 이제 괌, 사이판, 세부가 대표적인 데인데 그런 데들은 휴가 없이도 내가 여행 갔다 올 만하다.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오후에 반찬에서 출발해 갖고 목요일 날 밤에 맞아. 가서 목, 금, 토, 일 월요일 날 새벽에 공항 떨어져 갖고 출근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음. 3박 4일, 4박 5일 뭐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여행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휴양지 중에 그 대표적인데 그런가 하면 이제 도시명 여행지를 떠올린다, 만약에. 도시명 여행지. 그럼 어디 가요? 음. 싱가포르? 싱가포르 좋아요, 싱가포르. 근데 싱가포르는 한 6시간,
걸리죠. 예. 좀 멀긴 해요. 그리고 좀 더 딴 데보다 비싸죠. 예, 싱가포르. 그리고 대표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타이베이. 그죠? 에어텔 자유여행으로도 많이 가는 지역이죠. 그리고 당연히 일본의 후쿠오카, 오키나와가 아니라 오사카, 오사카하고 도쿄까지 이제 존재하겠죠. 예, 도시명 여행지로는. 근데 이제 이런 도시명 여행지들은 최근에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처음 가더라도 완전 생짜 패키지를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유. 하루는 자유여행이 들어간 상품 이런 것들에서 음, 하루 자유 시간 때 좀 맛집도 찾아가고 뭐 어디도 가고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택시 타도 되고요. 뭐 그랩 같은 거 깔아서 가셔도 되고 그죠? 예. 보통 일반 패키지를 갔다 오면 아침부터 밤중까지 너무 바빴다고 그러면서 너무 빡셌다. 그래서 갔다 음, 와서 이틀간 알아 누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여행지를 많이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하루 자유여행을 하면 이 자유여행을 하는 날 바쁘게 여행을 하시면 그거는 이제 목적하고 맞지 않고 자유여행하면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패키지도 할 수 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호텔밥 아니라 그 뒷골목 같은 데 가갖고요. 조그만 우리 같으면 그냥 식료품 가게 같은 데나 조그만 딤섬 가게들 많아요. 그럼 뭐 딤섬 같은 거 사 먹어. 예를 들어. 길에서 아이 그 길거리 의자 놓고 앉아서 먹는 데들 맛있어요 다. 근데 참고로 홍콩에 그런 딤섬을 납품하는 회사가 한 개 회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맛이 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시아 음식들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조미료빨이 많거든요. 따뜻한 나라들은. 아, 뭐 그런 거 하면 이제 싱가포르도 하루 자유 일정을 넣어갖고 그냥 우리가 가보고 싶은데 가는 거죠. 이때 갈 때 좀 편하게 쉬고 대형 쇼핑몰 가고 뭐그 맛집 가고 요런 거 정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자유여행이 이제 섞어져 있는 거를 좀 좋아한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이 패키지에 하루 자유여행이 있는 상품도 있고 그다음에 애시당초 에어텔 상품도 있죠. 에어텔, 항공, 호텔. 뭐 음,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제 공항에서 호텔까지 뭐 픽업 또는 이제 샌딩 서비스가 있는 경우도 있죠. 괌, 사이판 뭐 그런 리조트로 가면은 대부분 호텔에서 아니, 공항에서 호텔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가이드가 나와서 안내를 하죠. 그래서 뭐 쇼핑 옵션을 옛날에 팔았다면 지금은 1층에 가시면 저희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안내 데스크가 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예약해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라고 이렇게 안내 정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휴양지하고 관광지의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지대로 해서 요좀 즐거움이 있는 이런 데는 어디 있겠냐? 그러면 저는 대표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푸켓을 많이 추천드려요, 푸켓. 지금은 물론 푸켓이 너무 중국 사람이 많아서 비선호 지역에 해당합니다만 푸켓은 섬이잖아요. 이게 네네. 원래 코 사무이, 코 푸켓, 꼬 따오 이 코가 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푸켓 섬인데 푸켓은 좀 큰 섬이죠. 서쪽 해변에 대부분 서쪽 해변에 대부분 빠똥비치하고 해갖고 이렇게 놀고 먹고 하는 해변가가 있죠. 우리로 치면 이제 해운대 같은 데죠. 그래서 그런 데들은 북적북적하니 맛집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뭐 걸어 다니면은 언니들이 속옷만 입고 봉 춤추고 있고 막 이런 거를 그냥 바로 앞에서 보면서 걸어 다니는 이런 동네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툭툭이나 썽태우 같은 거 타고 그 오토바이 택시가 툭툭이, 그다음 썽태우는 트럭 버스 같은 거 이런 거 타고 푸켓 타운 시내 쪽으로 나가면 이제 그런 데들은 그냥 쇼핑몰이 있지만 그렇게 블링블링 하진 않아요. 뭐 그런 거를 푸켓도 하루 자유시간 그런 걸 가볼 수 있는데 푸켓은 배를 타고 뭐 제임스 본드 섬을 간다든가 뭐 저녁에 무슨 쇼를 보러 간다든가 뭐 마사지 받으러 간다든가 어디 농장에 간다든가 파인애플 농장 가도 그렇고 뭐 어디 가도 그렇고 이 각각 어디 가면 대부분 뭔가를 하고 놀고 이런 게 좀 다이나믹하게 잘 돼 있어요. 저녁에 이제 공연이나 뭐 식당도 좀 그럴싸한 식당, 뭐 어, 선상 시푸드 레스토랑 같은 거 가잖아요. 그래서 보면 어르신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있을 때 갔을 때 상당히 만족을 쉽게 하는 지역이 푸켓이에요. 네, 물론 비행기는 6시에 20분이니까 멀죠. 네. 그 이외에도 뭐 여러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내 입맛에 따라 가는 건데 최근에 아마 상담하면 뭐 여행 간다 그러면 베트남의 다낭
꼭 나트랑, 달랏, 그다음에 뿌꾸오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최근에 사파도 물어보고 이런 건 좀 들여다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이 북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다낭은 이제 뭐 소위 경기도 다낭시란 말이 있을 정도로 다낭은 가면 이제 시내에서 바닷가에 호텔이 있지만 호텔에서 바닷가를 즐기는 시간은 별로 없고 시내에서 이제 뭐 투어한다 그래갖고 나 바나산 막 가갖고 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놀이동산에서 막 놀이기구 타고 하면서 약간 바빠요. 그러다가 뭐 오전 자유시간 있으면 오전 자유시간에 예, 뭐 바닷가를 잠깐 즐길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주 블링블링한 호텔 가지 않으면은 그냥 바닷가 호텔일 뿐이지 그냥 뭐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호이안이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은 한 이제 서울하고 분당 개념 정도인데 분당 개념인데 그 분당이 인사동 같은 분당인 거죠. 그러면 이제 네. 베트남의 전통 모습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그냥 여행 지역에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감을 갖고 가면 되는데 다낭을 하도 많이 가고 쇼핑업 좀 많이 돌리고 뭐 이런 여행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다낭이 이제 사람들이 식상해. 그러니까 좀 더 휴양지스러운 데 갈래 해서 가는 데가 예, 음, 나트랑. 근데 나트랑 좀 약간 심심해요.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한겨울 이제 특히 1월, 2월 이때 베트남의 웬만한 바닷가 휴양지 가면 사람들이 따뜻한 동남아 생각하고 가서 물놀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간 우기에 구름 끼고 해 안 뜨면 쌀쌀해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가서 물놀이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요 1, 2월 달 같은 때는 예, 그런 애들 데리고 가는 물놀이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이 정도는 이제 상식으로 이제 알아두는 거죠. 그런 거 하면 이제 뭐 달랏은 높은 지대인데 그 저기 뭐야 나 혼자 산다에서 그 팜유 투어라고 해서 그 네네네, 맞아. 갔잖아요. 예, 네. 박나래하고 전현무하고 막 가서 길거리 음식 먹고 우리 애들도 가서 잘 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약간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프랑스풍 프랑스풍. 이런 네, 예, 마을들을 보면서 맞아요. 그냥 그런 걸 즐기는 거죠. 근데 솔직히 과거에 전통적으로 유명했던 뭐 태국이나 다른 이제 관광지 대비해서 베트남의 그런 데들이 그렇게 볼거리가 많고 그렇게 할 거리가 많고 그렇게 휴양지가 잘 돼 있진 않은데 다른 데를 하도 갔다 보니까 대체제로 베트남이 마케팅을 많이 해서 떠오른 거거든요. 예. 푸꾸옥은 이제 좀 더 고급 리조트로 더 쉬러 가는 개념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가갖고 약간 심심할 수 있다. 특히 어르신들은. 뭐 그 정도의 개념인 거죠. 뭐 이제 그거 말고는 뭐 이제 푸켓하고 비교해서 아시아에서 상담을 한다 그러면 코타키나발루가 있어요. 말레이시아. 푸켓은 길거리에 가면 언니들이 속옷 입고 봉춤 추고 봉에서 막 뱅글뱅글 돌고 폴댄스라 그러죠. 막 돌고 있고 막 뭐 오빠 놀다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말레이시아는 이게 회교 국가니까 그 유흥이 약하거든요. 네. 근데 유흥이 약하니까 우리 오빠들만 놀러 가는 이런 거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족여행 단위나 이렇게 가면 굉장히 푸켓이 북적북적하고 좀 도떼기 시장 갔다 그러면 비슷한 컨셉의 푸켓과 그 앞에 피피섬이 있어요. 그리고 푸켓에서 배를 타고 피피섬에 가서 해양 레포츠를 하고 이런 걸 많이 했고 한데 피피섬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그 피피섬이고 쓰나미 때 사람들이 왕창 죽었었죠. 한번 꺼졌다가 요즘 이제 다시 활성화됐는데 그 개념으로 코타키나발루를 비교해서 내가 얘기를 한다면 푸켓 가보셨다면 이번에 코타키나발루 한번 가보세요면 코타키나발루는 뭐든지 좀 더 깔끔하고 쾌적하고 좀 더 여유롭고 하다못해 코타키나발루 앞에 포 아일랜드라고 네 개 섬을 가요. 그 중에서 사피 아일랜드 많이 가는데 사피 섬이라고 많이 가는데 아까 피피 섬이 내린 데 가면 사람 북적북적 해갖고 엄청 막 뭐라 그래요? 그 우리로 치면 막좀 그 물이 막 혼탁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코타키나발루는 그나마 사피섬 같은 데 가면 그래도 좀 이렇게 천연의 아름다운 예, 바다, 뭐 스노클링을 하더라도 좀 그런 모습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쾌적하게 여유롭게 그리고 또 좀 더 좋은 리조트도 많이 가고 요것도 뭐 자유여행으로 섞는다면 코타키나발루 같은 데도 시내에서 좀 저렴한 호텔에 이틀 묵고 저는 제가 일정을 짜는 경우에 짜는 건 잘 안 하지만 만약에 뭐 누가 짜고 싶어 이러면은 코타키나발루 시내 이틀 묵고요. 막판 이틀은 예, 이제 뭐 수트라하버 뭐 그런
좀 좋은 리조트 있잖아요. 예, 좋은 리조트에서 그 2박을 하면 굉장히 실속 있게 재밌게 잘 놀거든요. 뭐 이런 여행도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만들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도 웬만하면 이제 프로그램 있는 거를 이제 많이 추천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지역을 가볼게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행사용 인트라넷을 들어가서 막 실시간으로 지금 뭐 예약 현황을 보고 뭐 몇 명이 있고 뭐 몇 자리가 있고 출발이 네네. 가능한지 이거는 안 되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상담하면 박람회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B2C 환경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롯데관광, 한진관광 그리고 노란풍선 이렇게 5개 여행사 홈페이지 메인을 쭉 훑어보면서 뭐가 있는가 보고 베스트 같은 거 눌러서 뭐가 있는가 보고, 그죠? 예, 그렇게 네. 해갖고 대표적으로 지금 뭐가 많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보고 익히시면 좋죠. 그죠? 예. 자, 그럼 네. 이제 남태평양으로 좀 넘어가 보면, 아이고, 호주, 뉴질랜드 가시려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너무 우리한테 고마운 고객이죠. 장거리니까 단가가 있잖아요. 그죠? 네. 호주, 뉴질랜드는 그래도 뭐 한 3, 400? 이 정도 많이 가니까 묶어서 가면. 그 호주, 뉴질랜드라는 게 보통 호주 시드니하고 뉴질랜드 오클랜드하고 남섬까지 가는 거. 아니면 시드니 남섬 뭐 이렇게도 가고. 왜? 시드니 북섬도 가고 아니면 뉴질랜드 일주도 가고 이렇게 하죠. 근데 호주를 다 일주하는 거는 많이 가진 않아. 근데 물론 호주도 여기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요게 이제 호주만 가면 많이 가는 또 여행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호주는 이게 남쪽에 있잖아, 남반구에. 그러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랑 계절이 반대다. 그러면 우리나라 겨울일 때 많이 가겠죠. 또는 겨울에 가까운 봄, 가을에 많이 가겠죠. 이제 그 정도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뭐, 뭐 솔직히 뭐 크게 뭐 상담을 많이 할 건 아닌데, 뉴질랜드 남섬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 보러 많이 가는 건데, 그 반지의 제왕, 그런 데서 막 전쟁할 때 엄청난 막 광활한 자연을 달리는 그 자연, 그게 반지의 제왕 같은 데 나온 데 촬영지가 남섬인데, 이런 이제 멋진 자연을 보러 막 가면 이게 뭐 알프스나 뭐 남미의 파타고니아 같은 그런 경관을 보러 가는 거죠. 북유럽의 피요르드 같은. 근데 가면 생각보다 버스 이동이 굉장히 장거리예요. 막 5시간씩 가요. 그러면 아주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효도관광이라고 해서 남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막 갔다 와서 허리 아파요. 그래서 조금 파이팅 있을 때 가시는 게 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을 조금 보면 이제 이따가 홈페이지 보면서 상품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라 대표님 수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어쨌든 유럽은 대표적으로 당연히 여기 영국 런던, 파리, 스위스, 이태리 로마. 요게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런던부터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는 게 한 열흘 만에 가는 상품들이 존재해요. 열흘이나 열하루. 그러면 런던 진짜 수박겉 탈기 하고 갑니다. 출발해요. 네. 런던을 당일 반나절 만에 투어하고 버버리 쇼핑까지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렇게 옛날보다는 좀 여유롭게 가지만 요게 일직선이 서유럽의 기본 상품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하는 게 스위스 거쳐요. 스위스. 그죠? 네, 스위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동유럽 할 때 독일, 독일,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아 비엔나 이런 거 묶어갖고 이제 부다페스트까지 동유럽 여행을 만들죠. 그죠? 그런가 하면 예, 여기 이제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어디야 한, 갑자기 생각했네. 그 꽃보다 는 동유럽 그 발칸 3국 그죠? 네네. 예, 예. 리투아니아고. 두브로니크하고 막 그런데 예. 요런 데 가는 투어도 요즘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페인 일주나 스페인 포르투갈 상품이 있고 그죠? 예, 이렇게 많이 가고 좀 요즘 돈 있고 시간 있는 분들은 프랑스 남부에 우리 그 방고흐의 아르를 해갖고 남프랑스 여행을 이제 미술 엮어서 많이들 이렇게 또 가죠.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북유럽들 많이 가거든요. 북유럽. 북유럽 많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롯데관광이 대한항공 KE 대한항공 지금 뭐 오슬로 전세기 막 이렇게 대대적 홍보해요. 그럼 800만 원대예요. 근데 자리 없이 잘 팔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여행이 많이 발전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노란 풍선에서 북유럽을 에어프레미아 아시죠? 우리가 LCC가 저비용 항공사잖아요. 싸구려. 근데 에어프레미아가 나타나면서 이제 중장거리를 저가 항공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저가 항공인데 LCC의 프리미엄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에어프레미아 전세기 또 노란풍선 이런 데가 뛰어요. 그럼 그거는 가격이 굉장히 좀 실속 있죠. 예, 그런 거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가는 여행지 중에 또 여기 튀르키예죠. 지금 터키가 아니라. 그죠? 예. 튀르키예 여행도 생각보다 많이 갑니다. 튀르키예. 이런 것들. 물론 이런 여행들은 에어텔 상품도 다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패키지를 기본으로 해서 이런 여행지들을 많이들 간다. 그런가 하면 이제 북미 지역을 또 가볼 수 있죠.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이거는 뭐 뻔합니다. 미서부 미서부 하면은 기본적으로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잘 안 가요.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로스앤젤레스 여기를 이제 많이 가죠.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뭐 미국 일주를 갈 수도 있지만 여기 동부 여행 나이아가라 폭포하고 엮어갖고 뭐 이렇게 가는 상품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가을철 되면 이제 캐나다 까라로 해서 이제 단풍 여행이라고 가을철에는 여기를 많이 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알래스카 크루즈 여름에 가잖아요. 알래스카 크루즈 얘기도 좀 나오는 거. 뭐 그 정도죠. 뭐 하와이 같은 경우는 휴양지인데 아까 뭐 마치 푸켓처럼 휴양지인데 깔끔하고 여기는 이제 약간 도시스러운 느낌도 있는 내가 돌아다닐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하와이도 많이들 좋아하시죠. 근데 일반 동남아 여행지보다 당연히 그 거리가 있고 하니까 예, 금액대는 또 높다. 뭐 그 정도로 보실 수 있고 이제 하와이도 뭐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섬을 구분을 아, 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지금 설명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객 정보 받고 제가 팔로우업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연락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많이 가는 게 좋죠. 네, 뭐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네, 네, 오케이. 남미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좀 짧게 상담하고 저희 이민정 팀장한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남미는 일단 남미는 여기 페루 리마부터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많이 돌아요. 네? 근데 요 제일 아래가 파타고니아라고 하죠. 우리 옷 네. 브랜드. 여기가 소위 그 빙하도 좀 있고 뭐 피오르드 아, 같은 느낌도 있고 알프스 같은 느낌도 있는 자연을 보러 가는 건데 여기가 남쪽 끝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겨울에 가야 그나마 여기가 덜 추운 거예요. 따뜻해요. 근데 우리나라 겨울방학 시즌을 빼면 여기가 거의 상점들도 잘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요 파타고니아 지역을 가려면 여기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1년 내내 상시로 가는 여행들은 여기를 안 가요. 그래서 요 윗동네만 노는 거죠, 윗동네. 여기 멕시코까지. 그래서 저희가 또 관심 있는 상품은 여기 이제 멕시코 시티의 그 마야, 그죠? 아즈텍 문명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아, 여기에 어디 코스타리카, 그죠? 예, 그리고 여기 페루 그리고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 요렇게만 잘라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 파타고니아 지역이 계절적인 한계가 있는데 솔직히 내가 뭐 알프스를 보고 오나 뉴질랜드에 가서 알프스처럼 생긴 산을 보거나 이 자연이 생각보다 지나고 나면 그때는 잘 봤지만 꼭 거기를 가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일정에 맞게 간다 그러면 이 아까 여기 콜롬비아 아니 코스타리카의 자연이 저기에요. 주라기 공원 촬영지가 있어요. 주라기 공원 촬영지가
세계 최대의 생태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라기 공원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경관이나 이런 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스타벅스 농장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요 파타고니아 지역의 자연 보는 거를 예, 좀 분위기는 다르지만 예, 이쪽 그 코스타리카 지역으로 대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문명은 보통 요 페루의 잉카 문명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마야 아스텍을 같이 보는 이런 컨셉으로 하는 게 요쪽에 멕시코, 코스타리카, 페루,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까지 이런 일정이고 그 다음에 남미를 이렇게 전체 일주를 하지 않고 요 리마부터 해서 이 고산지대 막 둘러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 칠레 산티아고까지 산티아고라는 수도까지만 내려오는 거를 2주 이렇게 끝내는 여행이 있고요. 일반적인 패키지 여행은 이 파타고니아 지역을 안 가고 어떻게 가냐면 페루 여기 칠레 산티아고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해요. 여기는. 하고 오히려 부에노스아이레스, 리오데자네이루 하고 여기 대신에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과수 폭포가 있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거의 모든 여행에서 다 가죠. 이과수 폭포. 근데 이과수 폭포는 아르헨티나 쪽 이과수가 있고 브라질 쪽 이과수가 있는데 이거 둘 다 그냥 한 군데만 가냐인데 제가 볼 때 한 군데만 가도 상관없습니다. 갔다 오면 어디가 어딘지 헷갈려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중남미 여행은 여기 남미 쪽에서 위쪽 동네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중미긴 한데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행지를 잘라갖고 상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패키지 여행은 파타고니아 안 내려가는 패키지가 좀 많은 편이고 파타고니아 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우리가 좀 특수지역 세미 패키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일단은 그냥 어, 여기 남미 상품은 저희가 그냥 따로 상담드리는 그날 저기 작은 벨 여행사가 남미하고 몽골 두 개를 테마로 해서 들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연락처 받고 상품 연락드릴게요 하고 제가 팔로우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자, 그리고 뭐 중동까지는 별로 갈 일은 없는데 뭐 일단 두바이 같은 데 가시는 거인데 여기 지도에 안 나왔는데 자, 여기까지 보고요. 여행 상품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롯데관광은 크루즈 여행하면 롯데관광을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이번에 그 롯데관광 전세 크루즈 추석 출발 이거 추석 출발하는 롯데관광 전세 크루즈를 팔면 엄청 좋아요. 커미션도 많이 주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크루즈 들어오더라 한국 출발 전세선이라고 있거든요. 그죠? 네. 네. 요거 누르면 나오는 상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출발이니까 비행기 안 타고 그냥 바로 주로 속초항에서 출발합니다. 속초항에서. 네, 속초항에서 출발하고 여기 뭐 6일짜리, 5일짜리 뭐 이런 이제 여행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크루즈 여행 상품 조금 보면 되는데 크루즈 여행은 제가 그 유튜브 찍어 놓은 거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하나 보시면 좀 쉽게 다 이해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보고 문의 많이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외에 유럽 크루즈, 뭐 지중해 크루즈, 알래스카 크루즈들이 있는데 이거 롯데관광에서 주로 예, 보면 거의 다 됩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그 장강상엽이라고 해서 요 그 어째 리버 크루즈요, 리버 크루즈. 원래 초호화라고 하는 크루즈가 생각보다 바다 크루즈 대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유럽에 가면 유럽의 강을 따라가는 리버 크루즈들이 이제 소위 럭셔리 크루즈예요. 네, 소수의 인원을 태우고 크루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도시들을 쭉 강 따라 내려가는 크루즈. 그래서 중국의 장강상업이 그 흉내를 냈어요. 이번에 대대적으로 설명했거든요. 뭐 이런 크루즈도 있다. 그래서 중국의 장강상업 크루즈도 가면 이 리조트는 일단 먹고 노는 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괜찮고 기항지 투어라 그래서 도시에 내려가고 이제 투어를 하는 것들이 있죠. 요거는 제가 크루즈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유튜브 링크 일단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부모님하고 뭐 여행 간다 할 때 크루즈 여행도 굉장히 갈만하다.
네, 굉장히 갈 만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민정 팀장 들어왔네. 네. 근데 요런 거 보다가 한 가지 보면은 그 크루즈 중에 여기 없네. 크루즈 중에 두바이, 이집트 크루즈 뭐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여기 있구나. 이집트는 하고 나일강 아니 크루즈는 저기 도와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았는데 윤정 씨 그랬는데 전화 통화는 마이크 끄고 하세요. 어쨌든 근데 뭐 예. 그 두바이 하고 이집트 리버 크루즈는 그거는 강이에요, 강. 그러니까 이집트의 나일강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위로 올라오면서 보통 그게 한 5성급 호텔 같은 크루즈예요. 그래서 배에서 먹고 자고 하고 내려서 뭐 피라미드 보러 갔다 오고 뭐 아부신벨 뭐 막 이런 아수안 댐 갔다 오고 막 이런 것들 하는데 그 크루즈를 타는 게 굉장히 좋아하시는 크루즈 여행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크루즈 여행이라기보다는 이집트 여행인데 보통 그 에미레이츠 항공을 타고 가는 걸 많이들 좋아하거든요. 비행기가 크잖아요. A380 비행기 2층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비행기가 쾌적하고 그리고 두바이에서 어쨌든 반나절 데이 투어 하고 그리고 이집트 넘어가서 나일강의 남쪽 끝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게 이제 3박 4일 정도 되는데 그럼 올라오면서 이제 먹고 내려서 보고 이렇게 할 때 일반 차량으로 가는 거보다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여행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여기 한진관광 잠깐 보여드리면 한진관광 딱 들어가면 대한항공 직항 북유럽 전세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한진관광은 비즈니스 타고 가는 사람들이 한진관광을 좋아해요. 근데 요즘 이런 장거리 노선들 그 여행이요. 생각보다 비즈니스 클래스가 더 먼저 마감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럽 장거리 가는데 돈 많이 들어서 가는데 뭔가 알뜰하게 갈 걸 상상하지 마시고요. 물어보면 나는 비즈니스 타고 갈래 이런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돈 많이 드는 여행지일수록 돈 많이 내는 거를 가시는 분들이 있다. 예, 그런 걸 조금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홈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를 좀 잘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뭐 아프리카도 패키지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노란풍선에서 아프리카 패키지를 신혼여행을 아프리카 패키지를 이민정 팀장이 상담해서 보냈는데 이 갔다 오신 분이 노란풍선에다가 너무 잘 갔다 후기를 남겼는데 그 후기가 노란풍선 전사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민정 팀장이 뭐 세계 일주 작가니까 아프리카 상담 잘해줬겠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진짜 과거 아프리카 여행하고 비교하면 엄청 싼 여행들이거든요. 근데 요 남아공 주변으로 가는 여행만 갔다 와도 잘 갔다 왔다 하는 여행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런 거 노란풍선 단서 베스트셀러 인솔자동에 뭐 이런 거 500만 원이잖아요. 이거 아프리카 여행 치고 싸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갔다 왔는데도 아프리카는 뭐 가갖고 막 괴롭히고 막 이런 거 아니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갔다 왔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아프리카 여행을 별도 상품으로 일주 상품 같은 거가 있어요. 좀 더 길게 가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패키지도 그냥 가볍게 갔다 올 때는 충분히 잘 갔다 왔다고 얘기들 하시니까 어, 뭐 일반 패키지를 가셔도 무난하다. 근데 좀 제대로 가겠다면 제대로 아프리카 여행을 가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어요. 한진관광은 어쨌든 대한항공 모르는 이제 메인이고. 자, 그다음에 지금 제가 그 큐브밸리랑 같이 해갖고 여기 여행을 부탁해 홈페이지 pleasetrip.net 들어가면 여기에 뭐 테마 여행도 있고 뭐 해외여행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중남미 여행이 있고요. 예, 여기도 유럽 여행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메인 페이지에서 약간 뭐 특별한 거 찾는다고 미국 대륙 횡단 여행이 있어요. 미국 대륙 횡단 여행 여기 있는 1440짜리 말고 990만 원짜리도 있어요. 예, 그런 거 따로 챙겨서 연락드리겠다 하고 여기 있는 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 세부 다이빙 패키지 여행이 있는데 이거는 개그맨 그 정두영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근데 이 개그맨 이름 잘 생각해. 제가 TV를 전혀 안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개그맨이 아예 그 인솔자겸이 행사를 다 하는 건데 이 친구가 이쪽 다이빙 여행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어갖고
만족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MBC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배우 송재희랑 같이 하는 할리 데이비슨 투어 이런 것들. 예. 이런 투어들은 다 만약에 뭐 예약 이어졌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커미션을 저희가 다 진행을 하더라도 5% 나눠드리고 뭐 직접 진행을 다 하시면 8%까지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마노 고도 같은 경우에는 산티아고 순례길 요즘 많이 가죠. 산티아고 순례길도 우리가 풀 코스에 인솔자 있는 여행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라 그래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중간에 괜찮은 데는 걷고 차량으로 점프 시켜주고 중간에 괜찮은 데 걷고 차량으로 점프 시켜주고 이런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을 그냥 무거운 짐은 차가 계속 갖고 다니면서 나는 가볍게 좀 산책하듯이, 물론 하루에 25km 걸으면 완전 그냥 산책은 아닙니다. 하루에 3만 보까지 걸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냥 좋은 길을 걷는다 이런 의미로 이제 가는 여행이 산티아고 순례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도 뭐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일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데가 구마노고도라는 데가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일본의 해설사가 나와서 어, 굉장히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고 뭐 통역을 해주는 이런 여행도 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여행 이런 거 찾는다 이런 데도 있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골프 여행도 흔하지 않은 골프 여행들이 또 있어요.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거를 다 자세히 알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프리카 여행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게 있어요. 좀 특이한 아프리카 여행. 특이하다기보다 좀 색깔 있는 아프리카 여행으로는 여기 보면 이 블루 트레인이 들어가 있는 여행. 그 세상에서 가장 고급 그 열차 여행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블루 트레인 여행. 이 블루 트레인 일정이 들어가 있는 걸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따로 연락 받아갖고 요 블루 트레인 타보는 여행. 이게 예약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예약을 다 저희가 할 수가 있어서 요런 여행들도 이제 할 만하다. 그 정도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최근에 뭐 산티아고 순례길 이런 거를 길게 상담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제가 참고 삼아. 뭐, 그러니까 갑자기 특이한 거 물어봤어. 그냥 가볍게 상담하는 거죠, 가볍게. 참고로 스페인은 우리나라랑 계절이 비슷하니까 언제 가면 좋겠는지 쉽게 답이 나오죠. 여름에 가면 짐은 가벼워요. 근데 낮에 뜨겁고 덥죠. 대신 옷이 간편하니까 들고 다닐 짐이 별로 없어. 뭐 이런 컨셉이고. 그죠? 당연히 봄, 가을이 좋은 시즌입니다. 자, 근데 산티아고 순례길은 보면 여기 지도가, 여기. 이게 산티아고 순례길이 스페인의 북부거든요. 스페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요 북부, 동쪽 생장피드포르라는 이제 프랑스 쪽에서 출발을 해서 경계선 바로 피레네 산맥 넘으면 그때부터 다 프랑스길의 스페인 북부예요. 북부. 여기를 이제 다 걸으면은 거의 뭐 여행 상품으로 간다 그러면 거의 한 40일 넘는 상품이에요. 거의. 걷는 것만 30, 한 5일 정도? 젊은 애들은 31일에 33일, 나이 드신 분 35일까지 가요. 요게 프랑스 길이에요. 산티아고 순례길이 종류가 가지가 뭐 어, 27개 길이 있나 그래요. 근데 여기 끝나는 지점 여기서 내려가는 길로 포르투갈 길이 있어요. 포르투갈 길. 그래서 최근에는 프랑스 길의 하이라이트 코스랑 포르투갈 길 하이라이트 코스를 합쳐서 가는 여행. 대신 포르투갈 길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그 카톨릭의 성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파티마 성지가 있어요. 거기를 또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 보통 산티아고 순례길 다 걷는 여행은 나중에 휴식을 드리기 위해서 그 포르투갈의 리스보아 수도 말고 그 전에 포르투라고 해서 항구 거기요. 도시인데 옛날에 와인을 수출입하는 거를 이제 많이 했던 데라서 와이너리가 항구에 많이 있고 그 와이너리를 숙소로 하고 식당이 많고 뭐 미슐랭 가이드 맛집도 많은데 일단 싸요. 스페인도 싸고 포르투갈도 우리나라보다 싸요. 이 물가가. 그래서 이제 많이 가요. 그래서 이런 여행지를 간다 그러면 뭐 풀코스 전체 패키지도 있고 가이드가 있는 인솔자가 동행하는 또는 스스로 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뭐 잘라서
여기 뭐 레온 정도에서 잘라서 여기서부터 레온 가는 거, 그다음 레온부터 막판까지 가는 거 이런 여행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다. 저희한테 그거는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서 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뭐 특이한 거 물어보시는 경우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예. 혹시 뭐 여행지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몰아치기로 너무 많은 여행지를 얘기 들으니까 어지럽나요?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다행히 그러고 요번에 행사 기간에 여기 하나투어 빅 하트 페어라고 해서 하나투어 페어라는 걸 열어요.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니까 우리가 지금 상담 예약하기 좋은 시기거든요. 여기에 좀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다만 요즘은 이런 페이지에 들어가서 뭘 하면 제일 처음에 이 왜 무슨 시간 알림해 갖고 하는 요 타임 세일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뭐 고객 입장에서 여기 들어가고 타임 세일 잡으면 더 싸고 이럴 수 있어서 뭐 타임 세일 노란 풍선도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눌러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일반적인 여행 상품을 갖고 얘기 나누시면 여기도 딱 들어가면 뭐 보라카이 그죠? 보라카이 다 가보셨나요? 예, 라오스, 푸켓 크라비, 남프랑스 일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보라카이는 그냥 아주 작은 섬에 화이트 샌드비치라고 해서 하얀 백사장 있는 데가 끝에서 끝까지 걸어갖고 7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걸어 다니면서 뭐 음식점 뭐 마사지 뭐 누워서 뭐 하는 거 뭐 카페까지 다 있으니까 그냥 영어 못해도 돼. 한국말로 다 해도 돼. 왜? 한국말로 시켜도 다 줘요. 그리고 메뉴판도 한국어로 많이 써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마치 내가 놀이동산 와서 먹고 놀고 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져 갖고 옛날에는 신혼여행으로 보라카이 갔다가 이후에 보라카이를 결혼 때만 되면 다시 가는 막 5번, 10번 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손때가 너무 묻었죠. 그다음 세부는 이제 이런 때려지은 리조트들이기 때문에 리조트들이 잘 돼 있지만 자연이 좀 아름답고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편하게 간다. 일단 가격대 보시면 세부를 요즘 많이 안 가서 세부가 가격 경쟁력을 더 만들고 있고요. 요즘 보홀을 오히려 또 많이 가죠. 그래서 보홀도 많이 간다. 그런 데는 그냥 뭐 리조트 그 거기 가서 그냥 뭐 선택관광 같은 거 뭐 하느냐의 게임이니까요. 꽃다케나발루 대만 싱가포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해도 네, 북해도는 겨울에는 뭐 설경 보러 가고 나머지는 뭐 봄, 가을에 꽃 보러 가고 뭐 여름에는 북해도가 그나마 시원하다고 가고 하는데 마케팅이 잘 돼 있어요. 그죠? 발리 같은 경우도 에어텔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패키지에 보면 1일 자유라고 써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리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지역에 이제 뭐 꾸따 비치, 그다음에 뭐 진바람 비치 이런 게 있고 여기 논두렁밭두렁 있는 산 쪽이 우붓이라는 동네인데 뭐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그 논두렁밭두렁 있는 그 산 같은 이런 데를 또 좋아하기는 합니다. 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대만도 따이페이가 가지만은 여기 이제 지우펀 이제 약간 따이페이에서 내려와서 동쪽에 바닷가 근처 항구 도시 있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대만의 전통스러운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고 뭐 한 데들이죠. 뭐 이런 거 보는 거고. 요즘 몽골 많이 가잖아요. 그죠? 네. 몽골 그 TV에 나와 갖고 많이 가는데 몽골은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근교로 가서 게르 같은 데 숙박하는 게 있고 그죠? 고비 사막 가는 프로그램은 길어지는 거고요. 그냥 미니 사막이라는 체험 사막 같은 데를 가고요. 그다음에 좀 한 일주일짜리 긴 프로그램을 가면 그러면 이제 홉스거울이라고 하는 호수 있는 동네 가는 거. 그 정도. 예, 미니 사막 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있다. 예, 근데 몽골이 왜 많이 가냐면 비행기 3시간 반이고 일반 동남아 패키지 갔다 오시 짧게 짧게 갔다 오는데 우리나라 왜 글램핑이나 캠핑이 유행이잖아요. 글램핑이나 캠핑이 유행인데 마치 그 연장선상에서 여행을 가듯.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강원도로 막 자연 있는 데로 놀러 간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 들 것 같아요? 거기에 가갖고 먹고 놀고 하면 거기에 돈 들어가는 게 예, 꽤 많이 들어요. 근데 몽골 여행 갔다 오는 비용하고 비슷해요. 강원도 그뭐 속초 바닷가 만약에 네. 3박 4일 놀러 간다? 그 몽골 갔다 오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몽골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자연이 좋은 데에
그냥 즐겁게 놀러 갔다 오는 우리나라 여행 분위기에 요즘 몽골이 잘 맞아 떨어진 거죠. 더 이국적인 색깔이고. 그래서 몽골을 가볍게 가볍게 많이 간다. 그리고 몽골은 메인 시즌은 몽골은 뭐 외우세요. 5말 8말이에요. 메인 시즌이. 주로 메인이 5월 말에서 8월 말 사이가 메인이다. 이때가 여름이긴 하죠. 그죠? 근데 저녁 되면 이제 좀 시원하고. 근데 어쨌든 5월 말에서 8월 말 사이를 많이 가고 7월, 8월이 이제 제일 더울 때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푸르공이라 그래서 러시아 애들이 만든 그 옛날 그 폭스바겐의 봉고차처럼 생긴 그런 차 타고 막 가는데 이 차가 좀 높게 SUV처럼 만들어 갖고 뭐 이렇게 산길도 잘 가고 뭐 사막길도 잘 가고 이렇지만 딱딱한 차예요. 그래서 요즘은 스타렉스 차로 많이 행사도 하고 사진 찍기 위해서는 뭐 푸르공 타고 푸르공이라는 걸 타고 간다 이 정도. 그 여기 뭐 내 나라 여행도 있죠. 근데 내 나라 여행은 하나 투어가 제일 잘 돼 있는데 국내 여행 제대로 된 코스 여행 가면요. 동남아 여행보다 훨씬 비싸요. 다 깜짝 놀래요. 근데 다 포함돼 있어. 좋은 식사까지. 그러니까 뭐 1인당 뭐 70 몇만 원 막 이러거든요. 길게 가는 건 150만 원? 다 깜짝 놀래요. 왜 동남아보다 더 비싸냐? 우리나라가 더 비싸요. 네. 그래서 이런 여행지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 뭐 추천으로 뭐 이태리 뭐 어디 이런 것들. 네. 이 정도로 여행지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제가 빠뜨린 게 있을 수 있는데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뭐 여행 상담 기본은 제가 뭐 수업 때도 많이 했던 건데, 그죠? 일단은 간단하게 내 명함 드리고 시작하면 좋은데 현장에서 우리 그냥 아마 조한성 명함을 그냥 드려야 될 거예요. 전재희 대표님을 빼고는. 그리고 뭐 어떤 여행 형태 갈 거냐, 그다음 누가 가냐 이런 걸 자세히 알면 좋거든요. 그죠? 그리고 혹시 이쪽으로 생각하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런 거 물어보고 기존에 어디 어디 다녀왔냐 알면 상담이 쉬워지고 그죠? 예. 가격은 보통 항공이 뭐냐, 호텔이 뭐냐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달라지죠. 같은 여행지일 때는 그죠? 그리고 미리 알아보신 예산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이렇게. 그죠? 어디 가시려고요? 왜 가시고요? 뭐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 안 알아본 사람은 당황하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히 제가 그럼 정리해 볼게 한 다음에 요 내용을 지금 저희가 이미지 팀장하고 정할 건데 엑셀에다가 그냥 정리하고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ERP로 정리할까 하는데 ERP가 또 익숙치 않을 수 있으니까 엑셀로 정리하고 그날 당일 취합한 다음에 제가 팔로우업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자료는 제가 톡방에 올렸으니까 한번 보고요. 뭐 다른 상담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일단 맞출까요, 그럼? 그날 주차는 어떻게 할까요? 아, 주차는 거기가 행사로 그 미리 4일간 등록을 하면 하루에 8,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럼 그 차 번호를 주셔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만약에 뭐 대중교통이 허락하면 킨텍스 대중교통 잘 연결되니까 네. 대중교통으로 오시면은 그런 거 좀 신경 안 쓸 수는 있고. 그러면 몇 시까지 가면 되나요? 이게 10시부터 5시가 기본 자리 깔고 앉아서라고 보니까 네, 뭐 아마 뭐, 저는 좀 일찍 가서 뭐 하겠지만 뭐 제 생각인데 한 9시 반에 오셔서 9시 반. 네, 네. 예, 5시에 끝낸다고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네, 네. 10시부터 5시가 공식적인 상담 시간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옷은 말씀 어, 올렸다시피 이제 뭐 청바지나 검은 바지 같은 거 입고 위에는 이제 흰색을 입어서 좀 통일된 모습과 그러니까 신뢰감 주는 이미지면 됩니다. 근데 뭐 내가 뭐 더 블러스 입었어. 근데 뭐 너무 비쳐, 추워, 뭐 이러면 자켓 입을 수 있잖아요. 뭐 그 네, 상관없어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뭐 신발은 편안한 운동화 신으시는 게 당연히 낫고.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어 여행사들이 바쁘니까요. 네. 그 실제로는 뭐 대표 한 명 나오거나 뭐 실장님 한 명 나오거나 이런 경우 많아요. 1인 여행사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
그분들은 진짜 화장실 안 가고 계속 땡기려고 아, 땡기면 그게 나중에 다 내가 매출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 네네. 얼마나 집요하게 팔로우 하느냐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도 잘 안 가고 뭐 이렇게도 하시는데 저희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좀 여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돈을 냅니다만 서로 좋은 경험하고 즐겁게 많이 배우고 뭐 네. 거기서 또 계약도 하고 이러면 이제 좋겠다 생각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날 명함은 여행을 부탁해 명함을 주는 거죠? 예, 지금 원래는 조합으로 할 때는 개별 명함을 못 주게 했었어요. 근데 네. 이번은 처음에 그 조합 케이탁의 트립 위주로 나가려고 했다가 뭐 하여튼 이게 나간다 그러니까 저희가 노란풍선 대리점이잖아요. 노란풍선에서 나가는 거 불편하다는 거예요. 본사에서 견제를 해요. 그리고 나가면 열심히 우리 거 팔아줘가 아니라 나가면 뭐 나중에 안 좋을 거야? 뭐 이런 협박도 아, 하고. 네. 그러니까 노랑이 안 나가는데 우리가 나가서 노랑이라 그러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명함은 지금 저희는 그냥 여행을 부탁해 명함을 드리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리스트 만들어서 이제 같이 이제 저희가 팔로업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팔로업도 뭐 직접 끝까지 팔로업해서 계약을 체결해 보시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박람회 이후에 뭐 팔로업은 그냥 저희 이민혁 팀장이 주로 뭐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그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요 제가 봤을 때 하나 투어하고 모두 투어 안 봐도 되고 오히려 롯데관광 크루즈하고 그다음에 전세기 같은 거 그다음에 아까 비즈니스는 한진관광이긴 한데 뭐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노란풍선이 좀 실속 있는 쪽에선 노란풍선이니까 그렇게 조금 그 정도 받으시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또 톡방으로 올려드리고 당일날 뵐게요. 뭐 저는 네네. 가면은 자꾸 운영진의 스텝 역할을 요구하셔서 제가 저도 피곤해요. 아, 앉아서 상담해갖고 고객 만들고 뭐 이런 게 효율인데 나도 돈 내고 거기 가는데 자꾸 저를 제가 그 조합에 총무를 저보고 계속 맡으라 그래갖고 뭐 통장 관리만 해달라 이랬고 했는데 뭐 갑자기 공지에 뭐 회장, 부회장, 총무 3명을 띄웠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뭐 요즘 뭐 이런 공동이 같이 하는 거에 예, 공동 공동 전체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공동의 업무를 하는 거는 서로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저보고 뭐 해달라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요. 나가면 뭐 제가 아마 뭐 이거저거 공동을 위해서 뭔가 하는 일들 시다바리를 자꾸 도와드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뭐 이렇게 특별히 팔면 좋은 거 상품들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거는 이제 톡방에 올려드리고 현장에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생각나는 거 궁금한 거는 톡방에 계속 올려주세요.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